안녕하세요. 유튜버 도지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방치하면 다주택자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주택인데 분양권 등을 구입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3억 원 이하면 50% 감면, 수도권 4억 이하면 50% 감면되며 서울 시내 1억 5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 1억 5천 이하의 주택이 존재하긴 하는가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 100%는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선 신규 주택 등기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비규제 지역의 1가구 2주택에서 3년 내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처분하지 못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분양권이 전매 허용되더라도 안 팔리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되어 낭패를 볼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7.10 부동산 보완책도 금수저에겐 면제부가 되는 듯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을 좀 더 빨리 증여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흑수저들은 상실감이 드는 내용이며 이는 자본주의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이 필요한데 현재 국토부 장관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6.17 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2주택자가 되어 다주택자로 몰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조정 대상 투기과열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에서 7천만 원 이하까지 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까지로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또한 혼인 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된다는 내용이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좀 더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의 요건은 결혼 후 7년 이내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모, 예비 신혼 3개월 내에 해당합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규제로부터 안전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등기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비규제지역 1가구 2주택에서 3년 내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처분하지 못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분양권이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안 팔리면 결국 등기해야 되고 곧바로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순간 다주택자, 즉 투기꾼으로 몰려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보완 대책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70%까지,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을 6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이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5%의 양도세에다가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되며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20에서 30%로 규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강남권의 상황은 매도보단 관망 쪽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이 3배 이상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또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강화된 규제 덕분에 거래가 주춤하여 상승폭이 둔화되긴 하였는데 이는 집값을 잡았다고 속단하기엔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다주택자가 수두룩한데 스스로 발등 찍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된 종부세를 2배까지 인상하고 양도세를 70%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6월 1일까지는 유예한다는 것이며 거래세를 최대로 높여놓고 거래를 유도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높였다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서울 다주택 소유자 중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 정도로만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 생각대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을까 궁금합니다. 집주인들이 가중된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또한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임대차 3법, 임대차 5법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래세, 즉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강화로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 시점
안에 매도가 되지 않으면 규제지역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최소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몰려 가중되는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공급량을 늘리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방치하면 다주택자로 몰려 세액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음 씀씀이이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더욱 큰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것을 깨닫는 것이라. 약간의 부족함은 행복을 곁에 두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도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사람, 유튜버 도지사의 오늘 이야기였습니다.